안녕하세요. 블로겐스탁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리고 살이 익을 것 같다고 나라 전체가 난리인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그런 거 신경 쓸 여유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더워서 살이 익는 거는 둘째고 내 계좌부터가 전기 통구이가 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7,300달러에서 7,500달러 선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둔 상황이라 좀 더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빗썸 입출금 관련 공지문을 통해서 얘네들이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썸네일에 표현해 놓은 그림의 의미에 대해 국내를 포함한 최근 해외 기사들을 총정리하여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빗썸 입출금 재개 관련 공지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애증의 빗썸이 열심히 펌핑을 마무리하시고 8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입출금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 어쩌고 하는 인사치레는 다 빼고 중요 내용을 위주로 보면 세계 시세와 차이가 큰 암호화폐의 경우 입출금 재개 시 급격한 시세 변동이 예상되어 회원님의 자산 보호를 위해 세계 시세와 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재개를 당분간 보류할 예정입니다. 라고 초반부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1차 입출금 오픈 일시는 2018년 8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고 오픈 대상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미스릴 이렇게 10가지 종류입니다. 공지문에도 써있다시피 시세 차이가 크게 나는 알트코인들까지 한 번에 전부 다 풀면 시세 변동이 클 것이기에 펌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코인들부터 입출금을 재개한다고 써놨음에도 약한 패닉셀이 나왔었습니다. 오픈이 재개되는 순간에는 또 어떨지 모르지만 출렁임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펌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암호화폐들의 입출금이 재개된다는 공지문이 뜬 것만으로 시세가 출렁였었는데 펌핑이 많이 이루어졌었던 코인들이 풀리게 될 1차 이후의 입출금 재개에서는 이보다 더 큰 출렁임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것은 펌핑이 안 된 코인들에 대해 입출금을 미루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출금 재개 자체를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재개하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이유라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좀 남습니다. 워낙에 요상한 일들을 많이 벌려서 해당 거래소가 뭐만 하면 의심부터 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는 아니지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은 1차 입출금 재개되는 타이밍에 한번 주의를 하시고 2차가 됐던 3차가 됐던 나머지 펌핑이 이루어졌던 코인들이 입출금되는 타이밍에도 한 번 더 주의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영상을 올릴 때 뉴스 기사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었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 그리고 부정적인 내용을 함께 다뤄서 중도를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기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좋은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기술이나 자금력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코인들은 이러한 혼란이 가득한 장 속에서도 꾸준히 개발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근본적으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가격이 떨어졌었기도 하고 엉망진창인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좋지 않은 면도 분명 존재합니다. 어차피 현 시장은 궁극적으로 비트코인만 살아나면 되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개별 호재가 있는 코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떨어지는 비트코인을 볼 때면 이 시장이 크려면 아직 한참 멀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안 되는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현 상황을 최근에 있었던 국내와 해외 주요 뉴스들을 총정리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일본입니다. 8월 2일자 3일자 디코인 뉴스와 포인코스트 토큰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대형 금융 서비스 업체 SBI 홀딩스가 미국의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아키텍트 클리어 마켓에 약 900만 달러를 투자해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BI 홀딩스는 미국의 장외시장 전자 파생 상품 서비스 제공 업체인 클리어 마켓이라는 업체의 지분율 12%를 인수했고 추후 20%까지 그 비율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플랫폼을 인수한 목적은 기관 투자자들의 원활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라고 합니다. 해당 클리어마켓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수합 거래 서비스 출시 준비를 진행하는가 동시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수합 거래 플랫폼인 수합 익세큐션 패실리티 SEF 라이센스를 수여받고 유럽 32개국의 파생상품 중개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기관 단위의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호주와 독일입니다. 8월 2일자 더비체인 기사를 보면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가 지역 관광업 진흥을 위해서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정부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다니 우리나라와는 참 다른 모습입니다. 지원 금액은 830만 호주 달러로 하나로 약 69억 원 정도의 규모이며, 호주 혁신부 장관인 케이트 존은 호주의 암호화폐 결제 업체인 트래블바이 비트를 소개하면서 해당 업체를 이용하면 관광객들이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서 관광업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독일과 아일랜드의 경우도 암호화폐를 관광업에 적용시켰었는데, 독일 국립관광위원회의 경우 올 초 비트코인과 일부 암호화폐들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것은 코인데스크 8월 2일자 기사인데,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가 ICO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해당 증권거래소는 독일어로 보이스 슈투트가드로 암호화폐 거래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이 같은 발표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남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남아 쪽의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마련하고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국가들과는 다르게 비교적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자국 화폐도 그렇게 안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서 찾아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비교적 최근 기사들인 태국과 필리핀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리핀 쪽을 먼저 보시면 8월 3일자 토큰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가 대중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ICO 규제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ICO를 발행하는 모든 회사들이 당국에 최초 평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ICO를 증권 발행으로 간주하고 평가 요청서의 심사를 거쳐 판매되는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은행, 투자업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업계의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규제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 같은 움직임은 규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부정적인 것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필리핀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친화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태국 관련된 기사인데, 태국의 최대 영화관인 메이저 시네플렉스가
스위스 결제회사 래피드지페이와 협업해서 영화관에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끔 해당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암호화폐 규제를 마련하고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인데 8월 16일부터는 ICO 라이센스 규제안을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김프가 유행을 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동남아 프리미엄이 유행하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과 중국 거래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호재가 제일 없는 것이 한국인 것은 맞습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암호화폐는 등지는 아주 요상한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또 슬프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라도 있어주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관련 기사 보시겠습니다. 동아닷컴 8월 3일자 기사를 보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오비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부터 시작해서 BTCC, 비트제트도 한국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각오가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후오비 코리아의 경우에는 현재 빗썸과 업비트 점유율이 30% 안팎 정도인데 연내 한국 시장 거래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려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순위에서 1위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계 거래소들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데는 기관 투자 및 대기업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정부가 비관적인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로저버와 만나서 최근에 말이 많았던 제주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는 내용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국내는 암호화폐는 고사하고 블록체인만이라도 육성해 준다는 게 감지덕지인 상황이 됐지만 그래도 점차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중국, 유럽, 동남아, 한국 등 최근에 있었던 국내 해외 주요 뉴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일부 전문가나 교수들이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단순 의견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는 나쁜 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동안은 어렴풋이 짐작만 했으나 보다 확실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빗썸 입출금 관련 내용 같은 이벤트가 있기는 하더라도 현재의 가격대는 국제적인 여러 좋은 움직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상당한 눌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을 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앤스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